자, 녹화 중이니까 쟤 또 나 못 알아보네. 봅시다. 옆에 7번부터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봅시다. 7번. 이거는 뭐야? 누구는 플러스고 누구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두 차수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으니까 어떤 적당한 인수를 하나 잡아서 문자를 잡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x로 할 건데요. 일단 전개부터 합시다. x제곱 y xy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마이너스 yz의 제곱이고요. z제곱 x 플러스 zx의 제곱입니다. 저는 x제곱 되어 있는 친구끼리 묶어서 쓸 거야. x제곱 x제곱 이렇게 묶으면 y 더하기 z다, 그죠? 그냥 x 있는 친구 밑줄 쳐서 묶었는데 x로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고 마이너스 y제곱 z yz의 제곱이다. 한 번 더 써볼게. y 더하기 z 더하기 요건 x y 더하기 z y 마이너스 z로 전개가 되겠고 마이너스 yz로 묶으면 y 더하기 z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y 더하기 z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에 y 마이너스 z 남아야 되고 마이너스 yz가 남아야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차수가 작은 y로 정리를 다시 해도 되는데 그냥 2차식 정도니까 y와 z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y 플러스 z, x 마이너스 z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뭐 인수는 했는데 x-y나 y-z 그 다음 항 3개짜리 넣고 2번에 x-z만이 인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16번인가요? 아, 17번이구나. 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b 더하기 a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세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 적당히 묶어낸다는 진리 같은 말은 잘 성립하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눈에 보이면 한 방에 풀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면 또 쉽지 않거든요. 자, 눈에 보이면은 정리를 좀 하기 쉽고요. 눈에 안 보이면, 자, 왜 안 보이냐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긴 한데, 3차식이잖아. A 3차, A 2차, 1차잖아. 근데 B도 3차잖아. 근데 C만 2차거든. 따라서 이 문제는 정말 잘 안 보이면, A, B가 아니라 C라는 문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눈에 좀 더 잘 보이는 형태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좀 센스 있게 잘 묶으면 또 굳이 C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아도 풀 수도 있겠습니다. 너를 A제곱으로 묶었으니까 A 더하기 B 맞죠? 네. 뒤에 있는 식에서 너만 B로 살짝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내면 또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로 묶어내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남아야 되니까 이게 0이구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서 A와 B의 합은 0이 될 수가 없더라, 그지? 따라서 B가 0이니까 A제곱과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따라서 C가 빗변인 내지는 C가 90도인 맞나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체크했겠죠 이제? 5번입니다. 자, 18번은 10의 세제곱 빼기 1분의 10의 9제곱 빼기 1이라는 요런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그지? n은 몇 자리의 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를 10의 세제곱에 뭐로 보냐면 전체의 세제곱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치환을 해서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뭐 저는 바로 한번 해볼게. 위에 세제곱 빼기인데 1도 1의 세제곱으로 보면 10의 세제곱 빼기 1에서 10의 세제곱의 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1로 볼 수가 있구나. 됐나요? 그럼 10의 세제곱 빼기 1로 약분하였으니 뒤에 남는 건 너다. 따라서 n이라는 식은 뭐가 되었다? n이라는 식은 뭐가 되었다? 10의 6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1로서 1001이라는 수가 됩니다. 다시 1의 자리 숫자가 1, 1000의 자리 숫자가 10, 10의 6제곱은 10만인데요. 10만 자리 숫자가 1인 겁니다. 되겠어요? 써봐도 알 수 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뒤에 있는 숫자는 자릿수의 영향을 거의 줄 수가 없죠. 10의 6제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지? 따라서 10의 6제곱 몇 자리 수다? 뒤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써져 있는 수니까 하나 포함해서 7자리의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죠? 이제 이 단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20번을 좀 해결해 볼게요. 자, n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가 n-1, n-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k배다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k가 뭐여야 돼? 정수여야 된다. 나머지는 다 정수, 자연수니까, 사실상 자연수이니까 모든 수가 자연수일 건데 k 또한 뭐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 되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k는 양변을 n-1, n-2로 나누는 것인데요. 요거 인수분해가 또 되는데요. 인수분해 사실 해봤자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n제곱 더하기 2,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약분되죠, 맞죠? 네. n 더하기 1로 약분이 되는데, 약분해도 정리가 맞아 안 된 게 이게 뭐 더 약분은 안 돼. n에 관한 식으로 약분은 더 안 돼. 근데 이게 어떻게 자연수, k가 자연수일 수 있느냐? 이게 n이 실제로는 3이라든지 5라든지 숫자잖아요. 맞죠? 네. n에다 숫자 넣고 나면은 이게 3분의 뭐다 해서 약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n이 만약에 3이었다 치면 그냥 1분의 뭐니까 자연수 맞잖아. 그런 식의 여러 가지 n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런 유형은 항상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일단 위의 식을 전개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n세제곱 더하기 n제곱 2n 더하기 2예요. 그 다음에 직접 나누기를 해서 근과 몫을 찾아야 되는데, 즉 실제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직접 나누기보다는 지금 1차식으로 나머지니까 조립제법을 쓰면 좀 더 편하겠다. 맞죠? 1, 1, 2, 2를 n에 2 넣었을 때 이 식으로 나누자. 둘이 곱해서 2, 3, 6, 8, 16, 18이 됩니다. 되겠나요? 네. 이게 무슨 뜻이야? 나누면 몫이 남아야겠죠?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8 더하기 나누는 식분의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식을 나누었으면 몫이 나오고 더하기 나누는 식분의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할 일은 n-2가 뭐여야 돼? 18의 약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k라는 식은 너의 나누기였는데, 처음부터 직접 나눠도 됩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이거 나누기 이걸 해도 돼요. 근데 일단은 약분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나오는 3차식 나누기 이거는 숫자니까 그냥 일단 그냥은 약분이 안 돼. 그냥 약분되면 사실 모든 수에 대해서 약수가 되는 것 뿐이니까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거였고요. 그래서 n에 적당한 수를 넣으면 너의 약수가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 언제까지 될 줄 알고, 그지?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너 나누기 너를 하면 목 더하기 나누는 식분의 나머지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고, 이때 k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n에 자연수를 넣으면 앞에 거는 이미 자연수입니다. 즉 뒤에 있는 너가 자연수여야 되는 것이므로 n-2는 18의 뭐다? 약수면 자연수일 수 있겠다. 되겠나요? 그 n-2로 가능한 건 18의 약수 1, 2, 3, 6, 9, 18인데요. n의 값으로 가능한 건 2를 더한 3, 4, 5, 8, 11, 20.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에는 20이다. 되겠죠?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식을 좀 정리해 준 다음에 뭐를 구할 수 있었다? 그때 만족하는 최대의 n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필기해 놓고 그 뒤에 복소수 내용을 좀 볼 건데, 사실 내용이 조금 적진 않습니다. 하루 만에 하기에는 조금 많다면 많은 내용인데 뭐 한번 해보자. 불이한 건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뒤에 내용이 복소수였습니다. 복소수. 복소수가 뭐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어머, 저 또 깨진다. 여기 있어, 나. 쟤 또 나 못 알아본다. 어떡해. 다시 등장! 됐다. 한 번씩 이렇게 사람 못 알아볼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 색깔이 좀 칠판이랑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어가지고 살짝 못 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초점을 못 잡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봐봐 뿌얘지잖아 또. 아니네, 방금 또 돌아왔는데 내가 있다가 나가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초점을 잃으니까 막 뿌얘지기도 하고 계속 뿌얘져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래요. 나한테 약간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지, 나름대로. 그래서 허수의 존재가 좀 필요해서 이런 새로운 숫자 체계를 또 만들었습니다. 왜? 필요해서 만드는 거야, 수학은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숫자 체계라는 게 좀 늘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자연수만 쓰다가 이제 분수라는 걸 쓰다가 중학교 때 처음 들어서 부호의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음수라든지 영하의 기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음의 숫자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음수라는 게 늘어나면서 음의 정수가 되었고, 네가 알고 있는 분수꼴의 숫자들도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더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계산하는 거 배웠어요, 또. 그죠? 그래서 중2 때는 분수꼴의 숫자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뭐 순환소수니 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고, 중3 때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들인 무한소수들 중에서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 분수꼴로는 표현 안 되는 루트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지. 그지?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유일하게 또 안 되는 게 뭐 하나 있어. 제곱에서 음수가 안 되거든.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찝찝한 거야. x제곱이 2도 원래는 없었는데 야, 니 그냥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자 하면서 루트라는 걸 정의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숫자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야. 왜? 근의 공식 쓸 때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라서 x는 2분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 3의 12 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루트 안에 그 음수네.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면서 옛날에 근이 없다 하고 넘어갔잖아 막. 근데 이것도 근이 있다고 해서 뭐 적당히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제곱에서 음수인 그런 수를 만들기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낸 숫자인데 다 필요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가장 기본되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 정의하고 image number의 약자를 따서 i라고 씁니다. 허상의 수다. 그리고 이것을 허수 단위라고 한다. 허수 단위가 되는 이유는 i 말고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지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1이 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쓰려면 힘드니까 그래, 루트에 마이너스를 붙였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그걸 i로 쓰기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수를 뭐라 부르냐면 마이너스 2에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잖아. 맞지? 요거를 우리가 루트 2 i다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제곱에서 i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 하고 i를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걸 루트 2i로 쓰는 거고 너는 루트 11i로 쓰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루트는 원래 할 줄 알았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뽑아서 i로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i는 이렇게 쓰시면 다른 숫자나 이런 거랑 구분하기 좀 힘들고 특히 점도 이렇게 대충 찍어버리면 1이라든지 다른 문자랑 구분하기 힘드니까 필기체로 이렇게 쓰거나 내지는 책 같은 경우 이렇게 써져 있죠. i가 이건 뭐 인쇄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쓰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i를 쓰기 쉽지 않으니까 필기체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i를 많이 씁니다. 수학에서는.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허수 단위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참고로 i를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써져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잘 이해해 두고 허수의 탄생과 일반적인 표현을 한번 읽어보면 실수를 제곱하면 모두 양수가 되더라 또는 0이니까 0의 제곱 0 이상의 수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곱에서 음에 되는 값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거는 좀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하나로 나타내자. 그건 뭐야? i라는 문자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참고로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그 제곱근을 구해놨는데 i도 있지만 마이너스 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숫자 체계는 허수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실수라는 숫자 체계의 시스템을 넓혀보자 이거야. 확장, 복소수라는 이런 숫자 체계를 새로 만들어보자. 복소수는 영어로 무엇이냐? complex number라고 부릅니다. 컴플렉스 넘버라는 뜻인데 컴플렉스 하니까 뭐 약간 단점이라든지 약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뭐 복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소수는 뭐냐? 복잡한 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숫자는 이제는 허수 단위 i와 원래 우리가 늘 써왔던 실수를 합쳐서 숫자로 만들어야 되거든.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숫자 a 플러스 bi라는 숫자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a와 b는 실수로 정의하고 앞에 있는 a를 실수 부분, 뒤에 있는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읽습니다. 즉 실수인 a와 허수 단위 i가 붙어있는 bi의 하나의 합을 이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보고 이걸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얘기해요. 아니 숫자부터 일단 어렵다. 왜 어렵냐고? 이게 숫자 한 개거든. 이게 2 루트 3? 잘 봐. 2랑 루트 3도 숫자 하나씩이지. 근데 이거 더한 거 얘도 숫자 한 개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귀찮고 계산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 맞지? i도 마찬가지야. 1에다가 i를 더한 게 숫자 한 개예요. 2 플러스 3i라는 새로운 숫자를 만든 거야 이제. 2 플러스 3i라는 게 어떤 숫자다. 이건 숫자 하나. 허수는 그래프에 그 수직선에다가
그렇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직선은 방금 엄청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수직선은 실수를 표현하는 수단이거든. 실수 이즈 수직선이야. 수직선 위에 모든 점이 곧 실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 중에 특별한 애들이 0, 1, 2고 얘를 뭐 몇 등분해서 몇 칸이 분수였고 루트는 어렵긴 한데 뭐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다느니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각도기로 재가지고 컴퍼스로 그려서 막 루트 표시하고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복소수까지 표현하려니까 실수는 이미 완벽했거든. 수직선은. 복소수는 그래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안 합니다. 수직선은 못해요.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려면 평면을 들고 와서 매칭 시켜줘야 돼. 평면을 들고 와서. 이렇게 봐봐. A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A, B를 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얘는 A에 얼마 찍고, 즉 여기에 두 칸, 여기 세 칸 간 이 점을 2,3이라는 점을 뭐랑 매칭 시키냐면 2 플러스 3i라는 복소수와 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복소수라는 건 평면에 표현을 해주는데 복소 평면이다 뭐 이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서 도움이 되는 거면 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알아두면 당연히 좋은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게 숫자 하나다 이거야.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그 i라는 건 그냥 단위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i가 붙어있어 너는 허수야 라고 붙이는 거고, 실제 이 앞에 있는 b라는 건 a라는 건 실수로만 쓴다는 거지. 됐지? 2 더하기 루트 3i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자, 이걸 좀 분류해보자. 복소수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실수가 있습니다. 즉 허수 단위가 0이 되면 실수가 될 수 있겠죠. 허수 부분에 있는 허수가 0이 되면, 맞나? 허수 단위 앞에 있는 이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이건 뭐야? 얘가 없어지니까 실수네. 우리 이때까지 해왔던 실수가 되는 거야. 실수엔 또 뭐가 있겠어? 유리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어? 무리수가 있겠고,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겠고, 얘는 왜 이름이 또 변변찮은 게 없을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나 분수 이렇게 쓰기도 좀 애매하니까요. 그죠? 양의 정수가 있겠고 0이 있겠으며 음의 정수가 있겠습니다. 양의 정수와 음의 자연수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사실 같은 거다 이렇게 보긴 하잖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자연수는 부호가 없고요. 양의 정수에는 플러스를 붙인 겁니다. 자연수에 플러스를 붙인 게 양의 정수인데 그걸 생략해도 괜찮다기 때문에 양의 정수 이즈 자연수랑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요까지는 실수의 분류. 이건 뭐 중학교 때 이미 했던 내용들이다. 맞지? 이게 고등학교 때 새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허수가 된다 이거지. 언제?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라면. 근데 그런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수 부분도 0인 숫자예요. 이번엔 실수 부분이 0이니까 얘가 없어졌으면 뭐가 돼? bi가 되겠죠. 맞죠? bi라는 수는 뭐다? 그냥 i만 있잖아. 그래서 그런 수는 순허수가 됩니다. 그리고 너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뭐 말하자면 a가 0이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순허수에는 뭐 i, 3i, 마이너스 루트 3i 등등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너는 1 플러스 2i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뭐 이런 것들이 순허수가 아닌 허수들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분류만 할 줄 알면 되겠어요. 순허수는 조금 특별한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앞으로 순허수는 확실하게 순허수다, 얘는 순허수다 라고 불러줄 거고, 일반적인 허수는 그냥 허수다 또는 기타 허수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순허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거는 사실 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설명하고 뒤에서 한 번 더 할게. 제곱하여 음의 실수가 되는 수입니다. 애초에 복소수, 허수를 만든 이유가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 그게 딱 순허수예요.
제곱하여 음의 실수가 된다. 정리해놓고 순화수가 아닌 애는 제곱하면 실수가 안 되나요? 네, 얘는 또 웃기게도 다시 허수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계산을 할 줄 알게 되어야, 곱하기를 할 줄 알아야 제곱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뒤에서 좀 설명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 그냥 알아두세요.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뒤에. 자, 어쨌든 복소수라는 걸 하나 새롭게 정의를 막 해봤어요. 어떤 허수라는 i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맞나? 새로운 숫자 a 더하기 bi라는 숫자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수는 뭐 원래 알고 있던 실수라 그 다음에 새로 정의한 허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뭐 뒤에 있는 문제를 좀 이따 풀 건데, 이 복소수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 모든 복소수는 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니는 문제 풀 때 반드시 요 형태로 바꿔야 돼. 뭐다?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은 허수가 아니라 숫자는 실수입니다. 실수지만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수 부분. 허수의 실수 부분, 어떤 복소수, 허수의 실수 부분, 어떤 복소수의 허수 부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 알겠지? 모든 복소수는 무조건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에 i 붙인 걸로 표현해야 된다. 반드시요. 모든 건 다 이렇게 바뀝니다. 식이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정리해서 저렇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문제를 뭐 실순위, 허순위, 순허순위 해서 결과를 나눠서 풀지. 되겠고, 허수에, 복소수에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소수에는 대소관계가 없다. 제가 복소수에는 이라고 쓰긴 썼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소수 안에 있는 실수는 대소관계가 있어요. 누가 크다 작다 있잖아, 맞지? 어떤 실수랑 어떤 실수를 비교했을 때 큰지 같은지 작은지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죠. 실제로 허수가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지. 허수가. 근데 일단은 저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아까 하교이가 왜 그 실수는 수직선에 표현되는데 복소수는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하냐? 못한다고 했고, 필요하다면 평면에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직선의 굉장한 장점이 뭐였냐면 수직선에 표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작은 수를 나타내기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는 누가 더 큰지 비교가 되는데, 복소수는 이게 좌표 평면에 점을 찍으면 찍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복소수에는 대소관계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이게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복소수에는 대소관계가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3i가 2i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3i가 2i보다 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교가 안 돼요, 애초에. 에이, 그랬어요. 앞에 있는 3은 2보다 크죠? 그렇지. 3은 2보다 크지. 근데 3i가 2i보다 큰 건 아니라고. 대소관계가 없어. 됐지? 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좀 안 들죠. 근데 생각해보면 둘이 빼는 거는 가능한데 3i에서 2i 빼면 일단 i이긴 하거든요. 계산을 그냥 심플하게 하면 i잖아. i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 우리가. 되겠어? 그러니까 3i가 2i보다 크다. 절대 안 된다. 에이, 선생님, 그래도 3 플러스 2i는 1 플러스 i보다는 크잖아. 얘도 3도 1보다 크고 2도 1보다 큰데 그거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소관계 비교가 그냥 아예 안 돼요. 알겠죠? 자, 정말 신기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3 플러스 4i랑 1 플러스 4i를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딱 말씀해보세요. 3은 1보다 큽니까? 예, 이건 맞아요. 맞다. 너는요? 예, 이게 비교가 안 돼. 선생님, 4i 빼면 되잖아요. 그렇지, 4i를 빼면 돼. 빼면 너는 된다. 그렇지, 너는 된다니까? 3이 1보다 큰 건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선생님, 4i 똑같이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수해서만 된다니까? 저기 똑같은지 몰라요. 네, 이게 같지도 않고 같진 않지. 큰지 작은지를 몰라.
자, A가 B보다 크자. 아니 똑같은 수잖아. 야, 근데 이거는 ABC가 실수일 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더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되는데 3 플러스 4i는 복소수, 허수잖아. 1 플러스 4i도 허수고 따라서 이건 이거보다 크다 하면은 틀린 말이 됩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크다 작다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알았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애초에. 그런 건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 더 큰지 비교하라.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복소수에는 좀 더 정확하게 써야겠다. 복소수라고 자꾸 쓰니까 뭔가 어색한 게 실수에는 대소관계가 있긴 하니까 복소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좀 한계를 지읍시다. 너 제외한 우리 허수들에게는 뭐가 없다? 크기 관계가 없다. 그래서 허수는 부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호가 양수인 가장 큰 이유, 양수는 어떤 수냐면 0보다 큰 수예요. 음수는 0보다 작은 수인데 이게 크다 작다 개념이 없으니까 0보다 크다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3i가 양수다, 마이너스 2i는 음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안 돼. 복수수는 부호가 없고 크기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뭐만 있냐면 같냐 같지 않냐만 있습니다. 두 복소수는 같거나 같지 않다. 자, 두 복소수를 비교했을 때는 뭐만 되냐면, 자, 실수는 두 실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또는 누가 같다, 누가 더 작다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3은 2보다 크다. 2는 2와 같다. 1은 2보다 작다. 이게 되거든. 복소수는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 아니면 안 같다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 같거나 안 같다. 그러면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한 경우잖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사실 안 같을 거 아니야.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같은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걸 복소수가 서로 같을 성질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걸 한자로 상등 조건이다 이래 부릅니다. 됐나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C 플러스 DI라는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어때야 되냐면 두 개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자 같으면 됩니다. 즉 완전히 똑같은 수여야지만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허수 부분 같은데 실수 부분 다르다 그럼 다른 수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크다라고는 못해도 같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지 않은 건 사실 대부분 다 안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 뭐다? 같지 않다가 아니라 같은 경우죠. 언제 같냐 이거야. 언제 같냐? 누구들이 같을 때. 그래서 A 플러스 BI라는 어떤 복소수가 0이랑은 언제 같냐?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면 0이라는 실수와 같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복소수는 언제 서로 같아지느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각자 서로 같을 때 같아진다. 왜? 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됐죠?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소수 두 개를 뭐 비교는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복소수가 두 개든 세 개든 있다는 거잖아. 이제는 뭐 해볼 차례야. 복소수의 성질을 가볍게 알아봤으니 계산을 해볼 차례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보냐. 뭐야 이거.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또 꺼지고. 에헤이, 이 업로드 하다 멈추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화면 돌아왔다. 자, 그래서 요거 같냐 같지 않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복소수 두 개를 연산해보자 이거. 복소수니까 어쨌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계산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의해보자. 그래서 복소수끼리의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 한 개야.
이런 게 숫자 하나라고. 이런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지. 아이씨 좀 어려운데? 자 한번 볼게. a 플러스 bi가 숫자 한 개입니다. 이 숫자와 c 플러스 di라는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해볼게. 그럼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수끼리 더해라.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라. 그 다음 i로 써라. 막상 또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빼라. c 플러스 di를 뺀다면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빼라. 허수 부분끼리 빼서 뭐 해라? i로 나타내라. 이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복소수는 반드시 실수분과 허수분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드시 플러스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 근데 이거 만약에 그러면 b가 b보다 작으면 그 가운데가 결국 마이너스. 그렇지.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음수일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그냥 i의 허수 부분이 음수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가 마이너스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왜? 그 항과 항도 2x-3i면 실제 의미는 뭐야? 2 곱하기 x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y로 해석하잖아. 맞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개수를 가지고 더해진 경우죠. 맞죠? 더해진 경우.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을 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더한 것이라고. 되겠지? 물론 이제 말이 그런 거지 실제 마이너스 달려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예요. 2-3i라고 써도 누가 뭐라 아무도 안 해. 2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그건 아니고 그냥 2-3i로 쓰셔도 된다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마치 어떻게 계산하는 것과 같냐면 그냥 숫자는 숫자끼리 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는 것처럼 i가 뭐 x라는 문자처럼 보면 a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dx도 이렇게 계산하잖아. 상수항끼리 계산하고 문자끼리 계산하는 것처럼 i도 하나의 그냥 간단한 문자다 이렇게 취급해서 계산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숫자끼리 계산하고 문자끼리 계산하는 건데 대신에 i를 반드시 달아줄 것. 그리고 반드시 강조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i 붙인 형태로 나타내는 게 복소수의 표현법이 애초에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 자 그럼 곱하기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플러스 bi에 c 플러스 di를 곱하는 것은 ac 마이너스 bd 더하기 ad 플러스 bci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숫자를 넣으면 예를 들면 2 플러스 3i에다가 3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되면 a가 2 b라는 허수 부분이 3 c는 똑같이 3 d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ac는 2 곱하기 3 빼기 bd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d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bc b 곱하기 c i인 건데요. 6 더하기 3이니까 9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9니까 7i가 되네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정의인 거야. 엄청 긴데 앞으로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근데 실제로 봐봐. 전개하듯이 해도 돼요. 2, 3, 6 3i 곱하기 3 하면 9i 맞나? 마이너스 2i 이거는 마이너스 3i 제곱인데 우리 아까 얼마라고 배웠어? i 제곱은?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3 맞죠? 3 6 더하기 3 하면 9고 그래서 i는 i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7i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귀찮게 이렇게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기를 수학적으로는 정의하기는 복소수라는 걸 정의할 때는 저게 숫자 한 개니까 숫자 하나 곱하기 둘이니까 이걸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실전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숫자 두 개를 합친 거다 그냥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분배법칙 하듯이 그냥 곱셈 공식 쓰듯이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냥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고 단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만 주면 돼.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만 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정의 고지고대로 할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냥 계산해주면 돼. 뭐 하듯이? 전개하듯이. 됐죠?
근데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외우기도 힘드네. 근데도 또 선생님이니까 이것도 외우곤 있습니다.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이거 뭐 외웠었어요? 그때 계산할 때 이걸 외워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실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복소수의 기본은 뭐였다? 아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 기본 아이디어예요. 이게 목표야. 근데 분모가 항이 두 개면 나눠 쓸 수가 없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모가 항이 두 개잖아. 그냥 쉽게 말해 두 개의 항이잖아. 그럼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눠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분모를 지금 복소수가 항이 두 개니까 이걸 간단하게 하나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잘 봐. 2 플러스 루트 3i도 이렇게 쓰면은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수도 이렇게 쓰면은 위에가 뭐가 됐든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없죠. 분모끼리 나누면 안 되잖아. 그 얘를 어떻게 간단히 했어? 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서 합차 공식을 활용해 줬단 말이야.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누기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라는 친구에게 누구를 곱해준 거냐면 분모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C 마이너스 DI를 위아래 하나씩 곱한 것입니다. 되겠나요? 네. 그냥 곱하기는 어떻게 계산하래? 위에서 하는 방법 있긴 했지만 됐고 우린 전기해서 할 거야. 알겠지? 이거 전기하면 합차 공식 맞아요?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I제곱이다. 됐나요? 좀 이따 I제곱 대신에 마이너스를 바꿔야 돼? 위에 거 전기하면 AC 마이너스 ADI 플러스 BCI 마이너스 ADI 제곱. 여기 I 제곱 다 뭘로 쓰기로 했어? 마이너스 1로 쓰기로 했죠? 따라서 C 제곱 더하기 D 제곱. 너는 마이너스 1로 쓰면 AC 마이너스 좀 잘못 썼다. 이거 BD다. 그럼 I 제곱 마이너스가 풀리면서 플러스 BD 마이너스 AD. 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I로 묶어 쓰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플러스 형태로 쓰면 더 좋으니까 BC 마이너스 AD I로 묶어준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봐봐. 이건 숫자죠. 실제로는 지금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숫자잖아 어쨌든. 계산하고 나면 2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3이라는 그냥 숫자잖아. 맞죠? 숫자 하나는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는 저렇게 나누어서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AC 플러스 BD로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BC 마이너스 AD로 I를 붙여서 표현해 준 겁니다. 반드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복소수의 기본이야. 되겠죠? 한 문제 풀 때마다 저렇게 해야 돼요. 네, 한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됩니다. Oh my god, really? Yes, really. 선생님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힘들지. 익숙해지면 근데 계산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처음 하면 엄청 귀찮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저걸 3번 연속으로 나누는 문제가 나오면 수가 물론 복소수를 3번씩이나 나누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나누기 뭐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까지 이건 실제로 지금 문자다 보니까 엄청 복잡한데 실제로는 숫자로 하면 이 정도까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밑에 켤레 복소수랑 그 뒤에 성질들이 있긴 한데 일단 복소수가 뭔지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 복소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계산까지만 한번 더 살펴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이게 바로 복소수의 연산이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i일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1을 구하여 봐라 라고 했습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대입을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i 제곱은요? 자, 잘 봐. 연산 법칙에 보면 우리 그냥 알고 있던 2차 방정식, 1차식 연산하는 거랑 그냥 똑같은 방법이죠. x 대신 i 썼을 뿐이야. 단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고 있고, 그지? 그러니까 i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기만 하면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라든지 제곱 공식이라든지 합차 공식이라든지 다 성립합니다.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그 곱셈공식 여러 개 있었죠? 다 성립합니다. 됐죠? 이걸로도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옛날에 배웠던 전개하는 공식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i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제곱하고 2배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i를 계산한 다음에 11을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2배 곱해서 하면은 6배 i가 되는 거고 더하기 9i 제곱이 되는 거죠. 일단 처음에 헷갈리면 일단 i 제곱 한번 써. 한번 쓰고 나중에 또 바꾸면 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6i 더하기 11이니까 6i와 마이너스 6i 날라갔고 너 뭐야? 마이너스 9 됐나요? 네. 1 마이너스 9 빼기 2 더하기 11이니까 소거될 건 소거되고 1이 남게 됩니다. 계산해서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할 때마다 이걸 다 계산해 봐야 됩니까? 조금 귀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진 않잖아. 제곱하는 게 맞지? 할 수는 있겠다. 3i의 제곱은 그냥 9i 제곱이라고 쓰고 i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를 바꾸기만 하면 오케이 계산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됐지? 자, 근데 한 번 더 보자. 어차피 제곱할 거 야, i를 혼자 두고 제곱하면 뭐가 좋아? i를 혼자 두고 제곱하면 순허수를 제곱하면 아까 배웠잖아.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마이너스 1만 없어지면 너 혼자 제곱하면 이거 실수가 될 수 있잖아요. 식이 좀 간단해지겠지. 뭐가? i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1을 더해서 x 더하기 1은 3i다 라고 써놓고 양변을 맞아? 제곱하자 이제. 혹시 옛날 문제 풀 때 루트 혼자 놔두고 제곱하는 방법도 있었잖아. 네.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러면 x 마이너스 2는 즉 루트만 혼자 놔두고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i를 혼자 놔두고 제곱하면 i가 없어져요. 잘 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9다. 맞나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는 마이너스 10이랑 같은 거야. 언제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i를 대입할 거라면 여기에 대입할 거라면 어차피 뭐랑 된다? 너는 마이너스 10이랑 같아진다. 따라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11이니까 1이라고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진짜 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사실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한다? i를 혼자 남기고 제곱을 해서 일단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거 값을 활용해서 값을 찾자. 되겠지? 자, 예제 1번에 2번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선생님 얘는 또 2분의 너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2 곱해서 하면 되지? 2 곱하고 1 넘기면 2x 더하기 1은 루트 2i다. 맞아요? 네. 제곱해도 되겠어요? 그럼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4x 제곱 더하기 4x는 마이너스 3이다. 됐나요? 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2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다 계산하는 건 물론 우리 방금 연산 법칙을 배웠으니까 계산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적당히 넘기고 정리한 다음에 제곱해서 i를 없애주면 좀 계산하기가 편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 자, 복소수는 그 워낙에 숫자 자체가 독특한 거고 x, y, a, b 이런 거를 워낙에 미정계수나 미지수로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자주 안 쓰는 숫자 중 하나인 z를 이용해서 복소수를 많이 표현합니다. z는 a 플러스 bi다. 되겠죠? 문제에서 z 쓰는 걸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 없고 그냥 복소수의 하나구나 하고 그렇게 썼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자, 이 꼴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 별로예요. 왜냐? 복소수는 저렇게 쓰면 안 돼. 복소수의 기본은 뭐였다? 무조건이야. 실수 부분인가 허수 부분으로 나타내줘야 돼. 반드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으로서 나타내줘야 돼. 됐지? 왜 이렇게 눈이 어지럽지? 자, 그래서 이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실수 부분 몰아주고 허수 부분 몰아줘야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i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마이너스 i 따라서 i가 있는 친구들끼리는 몰아서 좀 써줘라. 묶어서 써줘라. 나머지는 실수 부분이니까 앞으로 쓰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1은 i. 자, 이게 오늘 설명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복소수는 반드시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한다. 알겠지? 절대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없다. 복소수는 반드시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접근해서 생각한다. 알겠지? 안 그래도 복잡한 수를 그냥 한 방에 다루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 접근해서 생각한다. 자, 문제에서 이 z를 순허수라고 했어요. 그럼 균아, 순허수의 조건은 뭐였어? 순수한 허수가 됐다. 실수 부분은 없어졌고 순허수인 허수 부분만 남아야 되죠. 그렇지. 네가 뭐여야 돼? 이게 A잖아. 이게 A고 이게 B인 거야. 알겠지? A는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어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B까지 0이면은 그거는 순허수가 아니라 둘 다 0이면 뭐야? 0이라는 실수가 됩니다. 자, 앞에 순허수를 썼을 때 쌤이 A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은 뭐다? B가 0이 아니고 A가 0일 때 순허수다가 되는 거예요. 둘 다 0이 돼버리면 그건 그냥 0이지. 그지? 0 더하기 0i는 0이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어야 한다. 너는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x는 1이거나 또는 x는 2인데 확인해보자. x에 1 넣으면 봐봐 얘 0 되잖아. 얘 0 된단 말이야. 이거 안 된다. 따라서 x랑 x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니까 x제곱이 1이면 안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맞죠? 따라서 1은 안 되니까 순허수가 되게 하는 x의 값은 2더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풀이의 해답은 x는 2고 그럼 그때 z 값을 구하라 했죠? x가 2면 z 값이 얼마예요? 순허수는 0 더하기 3i죠 맞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 플러스 3i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 순허수, 허수의 기본이었구나. 허수의 기본이었구나. 그 다음에 예제 3번, 4번까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마저 좀 내용을 설명해서 풀이를 좀 더 진행해 볼게. 그래서 예제 3번 식을 좀 정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제 3번은 예제 2번이랑 사실 똑같은데 표현만 살짝 바뀌어 있는 친구야. 무슨 표현이 바뀌어 있죠, 선생님? Z는 똑같이 Z는 뭐가 또 적혀 있네요. 1 플러스 i의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4i의 a 마이너스 6 더하기 4i.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거 별로 좋지 못해.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아유 힘들어. 그래서 뭐다?
i가 없는 친구들 더하기 a 마이너스 6 하나 모아서 쓰고 i가 있는 친구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i로 몰아서 쓰고 이게 복소수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 뭐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으로서 표현해 줘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뭐냐?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더라. 와. 선생님, 그럼 이거 우리 제곱해야 돼요? 와, 야, 이걸 어떻게 제곱하냐? 그 제곱을 한 다음에 실수니까 허수분 0이다. 또 앞에 있는 실수분 또 음수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x 범위를 찾는다.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와, 이거 어떻게 제곱하지? 자, 그래서 이거 제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애초에. 잘 봐. 아까 순호수에서 뭐라 그랬어? 순호수는 제곱에서 음의 실수가 되는 친구들이라고 했죠. 자, 다시 아까 했던 얘기 좀 더 언급해 볼게. 요 곱하기 아까 했던 거 뭐야? 곱하기 했던 거? 어떤 두 수를 어떤 복소수를 제곱한다는 건 a 플러스 bi를 제곱한다는 건 a제곱 플러스 2abi 더하기 b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아, b제곱 i제곱이 돼야 되죠. b제곱 i제곱까지 됐나요? 요게 복소수를 제곱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i가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제곱하면 i가 또 생긴다 이 말이야. i가 또 생겨요. 근데 제곱에서 음의 실수가 되었으니까 뭐다? 너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i랑 2는 0이 아니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데 애초에 b가 0이면 뭐야? 실수잖아. a는 제곱에서 양수밖에 안 되니까 a가 0이어야 되겠다. 따라서 bi를 제곱한 결과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b제곱이 된 거야. 이게 제곱에서 음의 실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제곱에서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 z가 순호수라는 소리입니다. z가 순호수면 제곱에서 음의 실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따라서 쌤이 아까 예제 2번이랑 예제 3번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문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예제 3번은 저쪽에 풀 걸 그랬나? 나의 실수. 같은 문제니까 옆에 써줄 걸. 따라서 네가 0이고 너는 0이 아니고 됐죠? 이 정도는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따라서 네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2여야 되는데 이 위에 거 봐. 완전 제곱식이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아니다. 따라서 a가 0이면 2면 안 돼요. 맞죠? 따라서 이 둘을 조합해서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너는 뭐가 될 수 있다?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다. 순호수가 되고 그 결과 제곱에서 음의 실수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되겠죠? 요것만 좀 지우죠. 제곱에서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곱에서 음의 실수가 된다. 이꼬르 뭐다? 아이고 너 그냥 순호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순호수구나. 자, 예제 4번 등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뭔가 숙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처음 하는 거라서 계산하기 엄청 빡셀 겁니다 아마. 와 인생. 자, 심지어 이거 다 나눠야 되죠. 와 살려주세요. 자, 언제 다 나누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복소수는 오히려 나눈다는 표현보다 자, 다시 숫자 나누는 거 잘 해봤어? 나눠 아니면 곱해서 해? 너? 예를 들어 3분의 2 나누는 건 어떻게 계산해? 이거요? 곱해서. 그렇지. 곱하기 2분의 3으로 바꾸죠. 뭐 만약에 분수 2 플러스 루트 3 또 나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나눠? 그냥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서 얘를 좀 가볍게 만들죠. 맞죠? 너도 똑같아. 자, 그래서 아까 나누기라고 표현했던 저 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해 줘야 되냐면 너를 어떤 두 개의 복소수로 나눈다 라는 아이디어보다는 분모를 복소수가 아닌 실수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까 왜 무리수를 아까 뭐로 만들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죠.
그러면은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해지잖아.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나누기를 할 때 C-di라는 친구를 곱해서 분모를 간단한 실수의 값으로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분모의 실수화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분모가 실수가 되어서 숫자가 되면 뭐가 좋아? 나눠 쓸 수 있어요. 이게 복소수의 목적이야. 나눠야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구분해서 쓰지. 얘는 그렇게는 못 쓰잖아. 그냥 이 형태는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나타내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저런 식을 풀 때 양변에 뭘 곱한다 뭐 다 좋은데 일단 기본은 뭐야?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분모를 한번 실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x라는 친구 1 플러스 2i가 옆에 있는데 너는 친구가 1 마이너스 2i야. 되겠죠? 네. x에 1 마이너스 2i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되겠나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를 두 개 통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긴 하죠. 왜? 너랑 너가 같은 서로의 친구잖아. 맞지? 됐고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고 1 마이너스 2i와 1 플러스 2i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y에 1 플러스 2i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너도 똑같아. 분모에 복소수가 들어가 있다. 이거 되게 좋지 못한 형태거든. 따라서 3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함으로써 분모를 실수로 만들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x퀴즈 전까지는 전개하듯이 계산할게. 이거는 근데 합차공성이니까 뭐 충분히 할만하죠. 네. 조심해야 돼. 1의 제곱 더하기 빼기 2i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너는 x-2xi가 되겠고요.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i의 또 전체의 제곱이겠고요. y 더하기 2yi가 되겠고요. 3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 되겠고요. 9 더하기 3i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싸그리다 i 제곱 대신에는 뭐 쓴다? 마이너스 1을 쓴다. 됐지요? 이거 4i 제곱이죠. 네. i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맞죠? 네. 마이너스 4를 빼야 되니까 5. 1 더하기 4라는 5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얘도 5분의 y 플러스 2yi 였잖아. 따라서 너는 뭐 해야 돼? 9 더하기 1이니까 10분의 9 더하기 3i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분모가 다 깔끔한 숫자가 되었으니까 계산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좋을 일인가? 뭐 하여튼 간에 양변에 10배를 하도록 합시다. 됐죠? 따라서 넌 2배에서 2x-4xi 너도 2배에서 2y 더하기 4yi는 9 더하기 3i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됐다. 그러면 이거 봐봐. 기본이 뭐라 그랬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라니까요. 무조건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죄인이야. 죄인. 알겠지? 절대 못 푼다 그렇게 하면. 야, 숫자 왜 이렇게 더럽냐. 자, 하여튼 항등 조건,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너희들이 같으려면 네가 9고 허수 부분의 값이 3이어야 한다. 이거 풀어야 되겠죠? 2x 더하기 2y는 9, 4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x 더하기 4 플러스 4y인데 제가 바꿔봤습니다. 야, 이게 그 2배에서 빼고도 하고 해야겠네. x가 8분의 15네요. 4분의 15네요. 4분의 15. 그 y는 뭐 해야 되는가? 3이어야 되나? 암산 좀 해라. 8분의 15가 맞네요.
8분의 15였고 2분의 21이니 8분의 21이 다 됐죠? 숫자 엄청 더럽다, 그지? 그래서 결과는 2x-y는 8분의 15 2배 30 빼기 21이니까 9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네. 아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지? 이거 쉽지가 않다,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 계산 한번 연습부터 해보고 요 유제까지만 풀어본 다음에 다시 뒤쪽에 복소수에 좀 더 추가적인 성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얍.